안녕하세요. JK 머니 코치 조이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학자금 관련돼서 한번 또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공통적인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좀 여쭤보려고 하고요. 오늘도 우리 학자금 전문인 우리 김영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이렇게 또 다른 주제로 제가 또 모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게 본인 은퇴 준비해야 되냐, 아이들 학자금 준비해야 되냐, 양쪽을 다 갖고 있으니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 맞아요. 이 학자금 요즘에 10만 불, 학자금 10만 불 시대가 왔다는데 그거 맞아요? 진짜 10만 불 들어요? 1년에? 네, 10만 불 들어갑니다. 어떻게 10만 불이 들죠? 1억인데요, 1억. 지금 요즘 1억 3천, 4천 막 이렇게 가는데. 네. 그럼 어떻게 우리 애 학교 보내요? 맞아요. 실질적으로 뭐 많은 프라이빗 스쿨들이 9만대를 넘겨서 사실 이제 조그만 네. 글씨 파인 라인까지 뭐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러니까 10만 불. 그러니까 학비 플러스 뭐 아이들 사는 거 룸앤볼드? 룸앤볼드 하고 뭐 예, 여러 맞아요. 가지 매트리얼 다 그러니까 학교에 사고 딱 준비하는 내야 거죠. 되는 돈. 아하. 수업료 그렇군요. 포함해서 학교에 딱 내야 되는 네. 돈이 맞아요. 10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자금 요즘에 뭐 학교에서 학비가 뭐 7만 불이니까 7만 불 곱하기 4에서 28만 불 필요하다, 그게 아닌 거예요. 네, 맞아요. 네, 플러스 더 에디셔널 들어가는 게 많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년에 10만 불 든답니다.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겠습니까?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저는 사실 지금 8살 아이가 있는데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처녀 때서 써야 되는 건지 애들 한 중학교 정도 되면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우리 이상문이 여기 앞에 있지만 네, 준비 잘 해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와이프한테 맡기는 정말 저렇게 마음 편한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나요?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정을 꾸려서 아이를 낳을 계획이 있다면 처녀 때부터 하면 좋죠. 학생들 때부터. 네. 예. 하지만은 아이가 태어나고 사실 2주만 지나도 플랜은 시작할 수 있어요. 정말 팝사를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나요? 예, CSS 프로파일은 언제부터 써서 그러니까 정보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해야 되나요? 하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아이가 SAT, ACT 준비를 하고 그리고 아이가 보통 9학년 때부터 그 성적 레코드가 다 들어가요. 그러면 그때 아이는 공부를 하고 부모님은 부모님의 숙제를 하셔야 돼요. 그게 팝사 준비하고 저기 CSS 프로파일 준비예요. 네. 아직도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은 헷갈리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게, 세금 보고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세금 보고가 대체 애가 10학년 때냐, 9학년 때냐, 또 10학년이 가을도 10학년이고 또 봄도 10학년이니까 해가 다르잖아요. 어떻게 계산을 해야 좋을까요? 언제적 세금 보고가 아이들 팝사에 들어가는지. 자녀가 대학 1학년 프레시맨 되는 그 해, 우리 아이가 2024년에 대학교 입학했다 네. 하면은 거기에서 거슬러서 -2. 아, 그렇게. 2022년. 예. 예, 그때 세금 보고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군요. 네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아이들 학자금 준비하고 나중에 이제 팝사 신청, CSS 파일링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학자금 이렇게 페이 하셔야 될 때 따로 준비 못 해 놓으신 분들은 보통 빼시는 게 401k에서 빼시거나, 네. 뭐 홈 에코리에서 빼시거나, 아니면 뭐 집을 한 채 파시거나 뭐 이렇게 해서 사실 목돈이 좀 나오잖아요. 네. 어떻게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맞아요. 근데 일단은 401k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제 주변에도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가 그렇게 해서 401k 준비가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는데 401k는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이건 조인트 어카운트이에요. IRS가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본인 거가 아니라는 거를 항상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 돈이다. 그렇죠. 꺼냈을 때. 예.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인컴으로 잡혀서 세금을 내셔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네요. 그리고 어쨌든 내 리타이먼트, 내 노후를 흔드는 거는 연방 정부의 계산법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이고요. 또 두 번째, 집에 에꼬리가 쌓여 있어서 네. 집에서 돈을 빼겠다, 혹은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가 있어서 내가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를 팔겠다. 팔아서 네. 하면 되지 하시는 분들 꽤 많이 뵀거든요. 특히 한국 분들. 그거는 또 그 해에 인컴으로 잡힙니다. 예, 그래서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라든지 그랜트라든지 이런 프리머니를 잃어버리시는 경우가, 그런 불이익을 당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 되게 좀 조심해서
네. 하셔야 되고. 그럼 선생님이 이 추천하시는 거는 나의 자산을 쓰는 것과 네. 론을 해서 론도 사실 이자가 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학자금 론을 해서 그걸 쓰는 것과 두 가지에서 어떤 걸 더 추천하시나요? 저는 두 개 다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개 다. 네. 예. 론도 받고 예. 내가 좀 모아놓은 것도 또 쓸 수도 있고. 예. 네. 그런데 이제 모아놓은 거를 쓰는 게 어디에서 모아놓은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렇겠죠. 예, 네. 그 다음에 인컴으로 잡혀서 세금까지 내셔야 되는 경우가 있고 미리 준비를 론을 그럼 다 할 거면 미리 준비 안 해도 되지 않냐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내가 연방 정부에서 정한 자산으로 보지 않는 재정 어카운트를 사용하시면 네. 얼마든지 거기에서 꺼내셨을 때 그 다음에 텍스 내셔야 되는 그 리스폰시빌리티도 없으시고 예, 얼마든지 좀 자산에도 포함 안 되고 팝사에서도 그럴 경우에는 아이가 뭐 스칼러십이라든지 그랜트라든지 이런 혜택을 또 다 받으실 수 있거든요. 네. 그것도 맥스마이즈 하시면 좋죠. 그럼 여기서 정리해 볼까요? 자산으로 들어가는 자산으로, 그러니까 팝사에서 자산으로 치는 자산은 뭘까요? 자산으로 치는 자산은 가장 정확한 거는 매년 그 studentaid.gov라 그래서 그 government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가장 정확해요. 근데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일단 은행에 있는 모든 상품들, CD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스탁에 갖고 계신 것들, 그리고 부동산, 예, 이런 것들 다 자산에 들어갑니다. 부동산은 집 값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에코리만 들어가나요? 이게 팝스하고 CSS 프로파일이 또 달라요. 아유, 얘네들 여기 또 달라요. 네, 그래서 팝사는 내가 살고 있는 메인 홈, 그러니까 저희들이 프라이머리 프로퍼티라고 그렇죠. 하죠. 그거는 자산으로 보지 않겠다고 해놨어요. 네. 근데 제가 실제 필드에서 경험을 해보면 그 안에 에코리가 많이 쌓인 경우는 조금 불이익을 당하는 그렇군요. 경우를 제가 프라이머리 집인데도 불구하고. 예, 네. 예. 그래서 그것도 사실 부동산 순이익도 너무 높으신 경우, 특히 한국 분들, 우리 부모님들 페이오프 빨리 하시려고 애쓰시고, 네. 다운페이 막 50%, 70% 이렇게 하셔가지고 집 사시잖아요. 그거 대학 갈 자녀 있는 분들은 조금 고려해 보실 사항이세요. 원래는 프라이머리는 들어가지 않는데 네. 예, 프라이머리에서도 에코리가 좀 큰 경우 들어갈 수도 있다. 네.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네. 그러면 세컨 홈부터는 이제 다 들어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밸류만큼 들어가나요? 에코리만 들어가나요? 밸류와 에코리가 다 들어갑니다. 밸류가 그래요? 내가 샀을 때 하고 네. 마켓 밸류 그 차이는 네. 어차피 에코리거든요. 네네네. 내가 넣어놓은 돈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또 질문이 있어요. 한국에서 전화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한국에 맞아요. 아니면 여기 사시더라도 나 한국에 전세 집 있어요. 한국에 네. 집 있는데 이거 넣어요 마라. 이거 질문도 진짜 많이 하세요. 네. 어떻게 들어가나요 전세는?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이런 퍼블릭한 유튜브 촬영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적당하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은 전세라는 개념이 미국에는 없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그거를 빚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자산으로 볼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혼동도 많으시고요. 그런데 저는 제가 상담하고 있는 많은 한국의 자산을 가지고 계신 학부모님들한테 그거에 따라서 제가 편지를 쓰시기를 추천드리기도 하고요. 예, 그렇군요.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부수적인 노력이 필요하세요. 예,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서 얘기하셔야 되고 어떤 것들은 또 굳이 설명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네. 부동산 자산 쪽은 그런 어떤 그레이 에어리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상담을 그것도 좀 받으셔야 돼요. 그때마다 다르고 네, 맞습니다. 예, 상황에 따라서 또 이렇게 또 편지를 쓰면 네. 예, 자산은 또 있지만 그게 또 이렇게 웨이브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어쨌든 네. 좋은 혜택이 될 수 있게끔 맞아요.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컴이 높으신 분들은 우리는 텄어. 네, 맞아요. 우리는 장학금 못 받아. 왜냐면 미국은 자산에 따라서 인컴에 따라서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네. 고 연봉에 계신 분들은 아예 생각들을 안 하시고 계시는데 맞아요. 또 그런 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줄 수 있는 팁들이 좀 있을까요? 예, 그래도 맞아요. 필요하다. 그럼요. 어쨌든. 예. 진짜 그게 많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예. 주변의 경험담을 들으시고 그대로 그냥 그 사람이 내가 믿는 사람이고 나랑 친한 사람이라서 그그 경험담을 그냥 기준으로 하셔가지고 그냥 포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우리는 어차피 못 받을 거야. 그렇죠. 예. 네. 근데
실제 그런 분들도 제가 상담하고 이제 설득을 드려서 신청을 했을 때 장학금도 나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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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랜트가 나오고 안 나오고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장학금도 나오고 그리고 론도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받으시고 네네네. 네, 그 론에 대한 나중에 아이가 졸업하고 나서 여러 가지 정부 혜택을 또 그 페더럴 론일 때는 받으실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굳이 본인의 401k나 평생 사실 노후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거잖아요. 네. 401k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거를 흔들어서 좀 본인의 어떤 자산에 데미지를 입히지 않고도 얼마든지 10만 불 시대지만 준비하실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팝사는 가장 많이 받으면 어느 정도 받아요? 학생 기준으로 했을 때 학생과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액수가 달라요. 아, 그래요? 예,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이제 장학금이나 이런 거는 그 부모의 인컴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작게는 뭐 한 몇천 불에서 몇만 불 제가 이제 중산층 가정으로 기준으로 한다면 몇천 불에서 몇만 불 몇만 불 너무 몇만 불이라기 레인지가 되게 크네요. 그렇죠. 한 2만 불 아래라고 하죠. 2만 불 아래? 오케이. 그리고 이제 무이자로 학생들한테는 론이 가능해요. 그게 맥스가 한 2만 3천 불 4년제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자녀들도 이자를 조금씩 내고 받을 수 있는 론도 또 있어요. 그거는 이제 4년 기준으로 했을 때 7천 불 맥스고요. 네. 그러면 이제 토를 하면은 론일 때는 한 3만 불 정도 될 거고, 진짜 장학금 같은 거는 학교마다 다르고, 주마다 좀 달라서 또 이제 그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아까 이제 그 정도 레인지고요. 부모님들이 론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는 부모님의 어떤 뭐 인컴 이런 거 상관없이 신청하시는 대로 다 나머지는 커버되는 걸로 나옵니다. 네, 그러면 보통은 팝사보다 CSS 파일링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팝사 플러스 어디셔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CSS 프로파일은. 네. 왜냐하면 학교에서 네. 주는 거기 때문에. 아, 네. 전 학교에서 더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많이 줍니다. 그렇죠? 네. 네, 뭐 같이 해서 다 받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팝사가 생각보다 좀 덜 나왔어요. 아니면 좀 적어요라고 말씀하신 분들 좀 있으셔서 맞아요. CSS 파일링 받는 그런 학교에 또 지원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오케이. 네, 그럼 마지막 질문을 좀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뭐 알라바마에 살고 있는데 조지아의 학교를 좀 보내고 싶어요. 언제 이사 가야 조지아 인스테이트로 혜택을 받나요? 뭐 이런 거 질문들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 주가 다 사실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인스테이트의 혜택을 받으려면 적어도 이렇게 자격 조건을 만들어놔야 되나요? 혹시 이런 거 있을까요? 네. 자녀가 학교가 사실 결정되는 거는 좀 텍스 이열하고 다르게 결정이 되잖아요. 학교가 되는 거는 첫 상반기를 지나고 결정이 되니까 첫 해는 아무래도 세금 보고가 다른 주에서 이루어지기가 쉬워요. 하지만은 자녀가 입학을 할 때 같이 이주를 하시면 고해 1년에 아이들의 그 다음 거를 쓰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세금 보고가 그 스테이트에서 이루어지면 세컨 이어 팝사부터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1학년 때부터 받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10월에 팝사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를 살아야 되는 거죠? 1년 정도? 1년 정도. 예. 그러면 10월에 팝사 들어가면 그 전년도 10월까지는 이사가 돼서 1년을 살고 맞아요. 회계보고가 되고 그렇게 낼 수 있는 거고요. 예, 전기세라든지 이런 거 내가 그 주에 비즈니스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진짜로 거주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세금을 내고 있다 한 거를 증명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은 이사하는 거, 그 다음에 주식 파시는 거, 그쵸? 네, 맞아요. 그리고 집 파시는 거, 이런 게 아이들 팝사 신청하기 한 1, 2년 사이에는 굉장히 미리 좀 플랜이 좀 필요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8학년, 9학년 정도쯤에는 이런 영상도 좀 많이 보셔야 되고 학자금 세미나도 좀 많이 다니셔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맞아요. 전문인분들 좀 많이 만나셔서 미리 여러분들의 재정 관리, 리얼로케이션, 아이를 학자금 받게끔 잘 이렇게 학교 들어갈 수 있게끔 플랜을 해놓으시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